네, 데이터 분석의 기초 우리 9주차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2차 시 여전히 이제 정형 데이터 분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월급을 종속 변수로 넣고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나이대에 따라 월급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 자세하게 이제 직업별, 뭐 종교별, 그다음에 결혼 여부별, 지역별 이런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월급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교육학에 저는 이제 영원한 종속의 변수는 성취도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종속 변수는 성취, 요즘은 학업 성취도 관심을 갖지만 성취 정서라든지 성취 목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성취의 개념을 좀 더 확대시켰는데, 그런 것처럼 이 보건사연구원 이 데이터에서는 이제 월급을 초점을 두는 거고, 월급의 어떤 차이, 그리고 월급의 어떤 변산을 설명할 때 성별일까, 나이일까, 연령대일까?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직업이 아닐까? 그럼 어떤 직업이 월급을 가장 많이 받지? 이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변수를 검토하고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월급은 동일한 변수를 쓸 거고요. 새로운 독립 변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먼저 전처리를 해보고 똑같이 직업별 월급 평균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 중에 이제 직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웰페어, 우리가 리네임 변수명 변경한 것 중에 코드 언더바 잡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보면은 뉴메릭으로 돼 있고 숫자로 돼 있어요. 테이블을 봤더니 111이 2, 120이 16, 131이 10.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죠.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파일이 필요한데, 우리 이제 포지 클라우드의 데이터 폴더에 가보시면 이 코드북 엑셀의 시트 두 번째 보시면 직업 분류 코드가 엑셀 파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1은 의회 고위공무원, 112는 기업 고위 임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총 149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직업 분류를 이 데이터에서는 149개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거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합치기 뚱뚱이 데이터 변수를 추가하는 거라서 레프트 언더바 조인 함수 이용해서 웰페어 데이터하고 리스트 언더바 잡 데이터를 아이디 코드 언더바 잡을 이용해서 레프트 언더바 조인을 썼더니 이제 데이터가 합쳐졌고, 그 데이터에서 결측은 빼고 이제 이 상위 앞에 10개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942, 762, 530 각각에 해당하는 직업명이 한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였어요? 직업별 월급 평균표.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 뭐였죠?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 직업이 있어야 되겠지. 직업이 없는 사람은 이제 제거해야 되고, and 소득도 있어야 되겠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거해서 여기서는 이제 클린 데이터를 만드는데 and를 이용해서 클린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룹 언더바 바이는 이제 직업별 summarize 메인 함수 이용해 가지고 평균 월급표를 만들어내고 봤더니 가사 및 육아 도우미 80만 원, 간호사 240만 원 이렇게 이제 직업별 월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상위 10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뭘 배웠어요? 정렬, 어레인지, 기본은 오름차순이다. 우리 제주도 오름 그 얘기했었죠. 제주도 오름이 있는데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건 디센딩에서 디센딩을 넣었더니 이제 상위 탑 10을 볼 수 있는데, 탑 10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뭐 이제 너무나 쉬운 함수인데 헤드 함수 가로 열고 10 가로 닫고. 그러면 뭐가 넘버 원인가요?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어머니 84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료 전문가가 843만 원. 의회
고위공무원 단체 입원이 750만 원 이렇게 상위 탑10 직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만들 때 나중에 우리 10주차 때 텍스트 마이닝 할 때도 여기 등장할 수 있는데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보통은 수직 막대 그래프만을 보여드렸는데 수직 막대 그래프의 한계는 뭐냐면 X축이 이렇게 직업처럼 되게 길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 수직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X축에 그 레이블이 뭔지 그럴 땐 이렇게 수평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X축에 해당하는 이 레이블이 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우리 ggplot 덧셈을 이용해서 맨 끝에 보면은 코오디넷 축이라는 거고 플립은 이제 회전했다는 뜻이에요. 90도만 회전한 건데 이렇게 요거 활용하시면 평균 수평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리오더는 순서를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게 되겠죠. 자, 우리 거꾸로 하위 10개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어레인지를 적용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하위 10개를 볼 수 있다. 어레인지에 디센딩만 빼주면 헤드 10 똑같이 쓰면 하위 10개.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임업 관련 종사자, 단순 종사원 이런 순서대로 하위 10개 직업의 월급이 우리가 도출이 됐습니다. 자, 얘도 그래프 만드는데 앞에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앞에서의 차이점은 y의 리밋. 여기서 y는 이제 월급이에요. x축이 월급이기 때문에 월급의 리밋을 이제 850만 원 정도 이렇게 줘가지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 조작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y 리밋을 100만 원까지만 주면 아니면 150만 원까지만 주면은 마치 이 사람들이 막 소득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일 텐데 이렇게 y축을 850만 원까지 줬더니 정말 소득이 적은 게 이 그래프 상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y 리밋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작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별로는 어떤 직업이 가장 많을까요?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10년 전 데이터, 현재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이런 성별의 직업이 많았는데 뭐 30년 우리가 세대가 바뀐다고 하면 30년 전 데이터와 현재 세대, 새로운 세대에서는 정말 전통적인 어떤 성별에 따른 직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성별 데이터 변수를 검토하고 전처리 했고요. 직업도 이미 변수를 검토하고 전처리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분석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필터 이용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성별 중에 남자만 뽑아가지고 한번 상위 20개 그룹 언더바 바이, 서머라이즈, 어레인지, 디센딩, 헤드 10 상위 10개 상위 10개 이제 직업을 보시면 작물 재배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경영 관련 사무원 순으로 남자 직업은 많았더라. 동일한 방법으로 여자 직업 상위 10개도 볼 수 있겠죠? 아까랑 코드가 달라진 게 뭘까요? 필터에서 성별에서 남자 대신에 여자. 주의할 점은 문자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곁다운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룹 언더바 바이 잡이고 서머라이즈 여기서 이제 카운트하는 거는 넘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넘버 함수를 쓴 거고요. 오렌지의 디센딩 헤드 10 이렇게 하면 여전히 이제 작물 재배 종사자, 청소원, 환경미화원, 매장 관련 종사자 이런 순서대로 직업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만들 때 앞에서 계속 우리가 수평 막대 그래프, 그래서 축을 회전한다. 그래서 이제 축을 회전해서 리오도 해가지고 상위 10개의 직업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여자 직업 빈도, 고빈도 직업 10개를 또 이렇게 그림으로. 자,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졌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는 표와 그림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그림은 그 데이터의 성격에 맞게 이렇게 수평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을 수 있다.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좀 새로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앞에서는 주로 월급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종교 유무, 종교 유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혼을 덜 하느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 데이터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종교 관련된 변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혼인 상태. 그래서 종교 유무에 따른 이혼율 표가 나와야 되고, 그래프가 이제 도출이 되면 결과는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진 않았는데, 이제 종교의 클래스를 봤더니 숫자로 되어 있고, 테이블을 봤더니 1과 2로 되어 있더라. 그럼 1이 뭐고 2가 뭐냐 봤더니 1은 종교가 있는 경우고 2는 종교가 없는 경우여서 테이블을 봤더니 종교가 있는 경우가 몇 명? 8,047명이 종교가 있더라. 그래서 Q 플러스로 봤더니 이렇게 종교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적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시 우리가 이제 결혼 여부 데이터가 메리지 해가지고 니네만 변수명을 바꾼 데이터 변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클래스는 뉴메릭 숫자로 되어 있고 0부터 6까지 있는데 0부터 6이 뭘 의미하는지 이거는 코드북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북을 봤더니 1이 결혼이고 3이 이혼이더라. 나머지는 내 데이터에서는 지금 관심 없기 때문에 결칙으로.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한 거죠. if else 한번 써가지고 결혼, if else 한번 써가지고 이혼, 나머지는 결칙. 그래서 봤더니 이혼이 712명, 결혼이 8,431명. 그래서 이제 결칙을 봤더니 9,143명. Q 플러스로 간단하게 봤더니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종교 유무에 따른 이혼율 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필터 이용해 가지고 is.na 그룹 언더바 바이 이용해서 이제 두 가지죠. 종교와 이제 결혼 여부. 카운트하는 건 뭐였어요? 서머라이즈에서 n 함수. 그다음에 이제 뮤테이트 해가지고 토탈 합계를 다시 한번 구해보고 다시 뮤테이트 이용해서 퍼센트 전체 숫자 n 중에 토탈 그룹 그래서 이제 전체 분모 중에 해당하는 숫자에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이 나올 텐데 라운드라는 거는 이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보여줄 거냐 해서 쉼표하고 일하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라. 그거 이제 파생 변수로 퍼센트에서 PCT 변수를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종교 유무에 따라서 맨 끝에 이제 PCT 퍼센트가 나오죠. 물론 세 번째 보면 넘버가 나오죠. 첫 번째 종교가 없으면서 이혼한 사람 384명, 전체는 4,602명. 4,600이 나누기 384 곱하기 100 했더니 8.3%. 그 다음에 전체는 4,602명 중에 결혼한 사람은 4,218명, 그래서 91.7%. 이렇게 해서 종교가 없을 때 이혼 결혼, 종교가 있을 때 이혼 결혼 이렇게 이제 각각의 퍼센트를 구해봤고요. 이거를 이제 카운트 함수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비율표로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있고 그동안 이제 n 함수 이용했는데
n 함수 대신에 카운트 함수 이용하면은 얘가 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은 함수를 써주면 되고, 특히 우리가 토탈을 따로 구하지 않고 sum 함수 이용하면 전체 합계를 구해주기 때문에 sum 함수에서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함수를 적용하는 거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혼한 사람들만 끄집어냈더니 이혼한 사람들 중에 종교가 있는 사람은 7.2%, 종교가 없는 사람은 8.3%.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조금 더 높았더라. 이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강의 후반부 11주차부터 하는 통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과정에서는 이제 그 비율에 대한 차이에 대한 통계 검정까지는 다루지는 않고요. 간단한 이제 카이스퀘어 검정을 이용을 하면은 통계적으로도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ggplot 이용해서 그림으로 보는데, 데이터는 디보이스, x는 종교, y는 퍼센트, GOM 언더바 COL 이렇게 하면 평균 막대 그래프를 수평이 아니라 이제 수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연령대별 동일한 데이터인데, 이제 그룹 언더바 바이에 age의 그룹이 들어가고, summarize의 넘버 함수, mutated의 sum 함수, 그 다음에 mutate의 라운드 함수 이용해서 이혼율 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젊으면서 이혼한 사람 2명밖에 없네요. 젊으면서 결혼한 사람 58명, 그래서 퍼센트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제 카운트 함수 쓸 건데, 카운트 함수는 일단 이제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빼고, 에이지 그룹 중에 이제 젊은 그룹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관련해서 결책이 있는 사람들은 빼고, 필터를 이용하고 카운트 함수 이용을 하고, 그룹 언더바 바이 함수 이용하고, 뮤테이트 다시 또 sum 함수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미들은 8.9%, 올드는 6.6% 해서 노년층보다 중년층이 이혼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죠.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이혼율이 점점 노년층에 비해서는 이혼율이 높다.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확인할 때 우리 ggplot 데이터만 바뀐 거예요. 이 데이터에 age 그룹 언더바 디보스 해가지고 데이터만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물론 x축도 바뀌었죠. age 그룹에서 x축 바뀌고 y축은 PCT 퍼센타일 해가지고 동일하고요. 자, 연령대, 종교 유무에 따라서 이혼율 여러 가지를 한번 조합해 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아마 오늘이 첫 수업이다. 여러분들 오늘이 첫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 코드를 쫙 주면서 여러분들,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미다 이렇게 설명해 봤자, 이게 무슨 얘기야? 정말 외계어 같은 얘기다. 나랑 맞지 않다. 이랬을 텐데, 우리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해왔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특히 이 데이터 가공해서 필터 얘기했었고, 그룹 언더바 바이 얘기했었고, 서머라이즈 얘기했었고, 뮤테이트. 그래서 보시면 거의 우리 6주차에 했던 내용이 거의 이제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분석이 이렇게 이제 평균표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데이터를 내 마음대로 이제 주물러야 되거든요. 우리 요리재료 손질하듯이 그 얘기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6주차 때 배웠던 게 대거 적용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적용 사례를 보시면 이 장점은 뭐예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변수 이름만 바꿔주면은 내 데이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필터 먼저 하고 그룹 언더바 바이 해서 서머라이즈 n 함수 쓰고
뮤테이트로 이렇게 썸 함수 이용해서 또 뮤테이트로 라운드 함수 이용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율을 표로 만들 수가 있다. 비율이 표로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결과로. 그래서 앞에 코드는 이제 비율을 표로 만드는 코드고, 요게 이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 보고서를 쓴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부분의 조사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파생 변수를 좀 만들어서 조금 더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조사 보고서는 거기까지 가지는 보통 않고 단순한 빈도 분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퍼센트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역시 카운트 함수를 쓰면은 이제 우리 코드 짜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심이 생기나요? 내가 이제 R 코드 짤 수 있는데 코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물론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분석이 되도록 짜는 방법. 뭐 이제 대부분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함수에 익숙치 않죠. 저도 함수를 다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함수를 적용하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많이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카운트한 다음에 똑같이 뮤테이트, 라운드 함수 이용하고 썸 함수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코드로 표를 만들 수가 있다. 이제 표가 만들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디볼스만 놓고 다시 필터를 뽑아가지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뭐였어요? 그림 그릴 때 포지션을 닷지 형태로 하면은 이렇게 양옆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새로운 변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노년층은 우리가 요즘 지역 소멸 얘기를 많이 하고 상당히 이제 노령화,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그런지 뭐 10년 전 데이터, 현재 데이터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노년층이 많은 지역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2015년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지역과 연령의 변수 검토 및 전처리,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연령별 비율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 먼저 이제 지역을 봤더니 숫자로 되어 있고 1부터 7까지 되어 있더라. 왜 1부터 7이지? 봤더니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어요.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데이터에서만 이렇게 나누고 보통은 17개로 우리가 나눠요. 17개로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를 다시 데이터가 있으면 그렇게 분석하면 되는데, 얘는 조금 더 이제 분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7개로 나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이 7개로 나오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변수명을 새로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프트 언더바 조인 이용해 가지고 리스트 이제 지역해서 아이디는 코드 지역 해가지고 보면은 자동으로 1은 서울로 코딩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도 동일하게 그룹 언더바 바이 지역과 연령대, 서머라이즈 넘버 함수, 뮤테이트 썸 함수, 뮤테이트 라운드 함수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번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보여달라 이렇게 봤더니 강원 충북이 33.17%, 강원 충북의 이제 올드 그룹이 44.15%, 이렇게 해서 연령대별 비율이 계산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우리가 카운트 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 카운트 함수 적용해 봤더니 여러분들 그림 중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여론조사 그림 할 때 이 그림 많이 등장하는데, 전체를 100으로 놓고 뭐 이제 보수, 진보, 그다음에 중도 이렇게 어디에 비율이 되는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이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100을 놓고, 색깔이 여기서는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올드 그룹이 녹색이에요. 녹색이고 여기는 이제
에스테틱의 필에 보면은 에이지 그룹으로 넣으면은 수평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진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노년층의 비율이기 때문에 연령대에서 노년치만 끄집어내서 봤더니 이제 어레인지로 보면은 내림차순이 안 되고 오름차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이 수도권이 29.88, 서울이 32.38 이렇게 해서 대구가 45.58, 대구 경북이 가장 높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역별 순서 만들기로 먼저 오더를 순서를 정한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주면은 이제 대구, 경북이 가장 비율이 높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색깔별로 조금 더 이제 주기 위해서 나이대를 이제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레벨이 나눠져 있기 않기 때문에 레벨을 시함수 이용해 가지고 올드냐, 미들이냐, 0이냐 이렇게 해서 팩터화를 시켜 가지고 레벨을 주면 뭐를 활용할 수 있다? gg플롯에서 우리가 이 레벨을 사용할 수가 있다. 레벨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올드가 맨 끝에 오고 0이 맨 처음 이렇게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2차 시 수업이었고요. 특히 이제 정형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우리 9주차 때는 주로 다뤘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고 전처리하고 정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하고 시각화. 주로 이제 막대 그래프와 평균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 우리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